부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동래구 명륜동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화재가 초기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설치된 전동 빨래 건조대에서 최초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초과 근무 시간을 조작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매크로를 활용해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5명이 한 명당 최대 200시간을 허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5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지난 7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 초과 근무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에도 A씨 등 5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거짓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구인 조건을 속여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 구인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 발의된 법률안에는 구인 광고나 제시한 조건에 따라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204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까지 떨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2040년 총 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정점 대비 268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교육과 국방, 근로,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에 모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취업자 중 고령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인구 변화는 우리의 장기 경제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 뒤, 그러니까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막고자 지속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했죠. 무조건적인 현금성 정책보다는 비출산을 택하는 세대들의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30일) 부산도서관에서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 최대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낙동강 지방정원의 등록, 운영사항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낙동강 지방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자연수로와 습지, 보호숲, 자연추지 등으로 조성된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유지입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를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기장군이 첫 시도로 유가족 복리 증진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단순 참전 자격을 가진 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